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이 방송은요 국민혁명당 이 당원 1,000만 명 당원 가입 방송입니다. 자, 우리가 또 추석이 돼 왔으니까 저희가 또 뭐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자, PPT를 띄워주세요.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하고 몽골의 연방국가, 한몽 연방국가, 연합국가, 뭐 한몽 연방제 이런 거를 지지할 거다, 뭐 지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 중국 해체가 그 12대 강령에 있습니다. G2 국가를 만들겠다. G2 국가가 뭡니까? 중국 해체하고 북한 흡수 통일하고 만주까지 흡수 통일을 하는 것. 그래야지 G2가 되는 거예요. 중국을 꺾는 게 G2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 국민이 먼저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국민혁명당, 야, 너 정치인도 뭐 대통령 후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저기 국회의원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야, 되겠냐? 너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런데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혁명당 당원이 1,000만 명이 되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통령 나가도 대통령 되는 거고, 뭐 다른 분이 나가도 대통령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만 명 당원이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국민이 먼저다. 자, 이 운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자,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먼저 하시면 됩니다. 1544-5556 전화하셔가지고 당원 가입 신청하시고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온라인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종이도 당원 가입 종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국민혁명당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국민혁명당 TV 가서 이제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요거를 다 절차를 마무리하신 분들은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 혹은 G2코리아2030 gmail.com으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문자로 해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쭉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나라 언론들, 이게 언론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요거 다 당원 가입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 이 PPT 제가 요거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드는데 꼬박 한 10시간, 12시간 걸립니다.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러니까는 전화를 제가 받으면요, 그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PPT 자료를, 방송 자료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벽에 1시, 2시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안 받습니다. 네, 자다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소련은 한때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물건을 연간 640조 원치 이렇게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거예요. 중국은 미국산 물건 뭐 콩이나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죠. 뭐 사료, 식량, 뭐 석탄 뭐 이런 거 좀 사오면서 140조 원치 미국산 제품 사주고 연간 한 500조 정도 돈을 남겼다고. 돈을 남겨가지고 그러면 중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인류 공영을 위해 가지고 인류의 공통된 발전 번영을 위해 가지고 돈을 쓰고 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500조를 남겨가지고 매년 4,500조 돈을 남겨가지고 중국산 물건을 사주는 미국을 때려잡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 뇌물 줘가지고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 한국, 일본에도 다 뇌물 매겨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인, 학자, 뭐 교수, 뭐 언론사, 언론인들, 종교인들 중국 돈 안 먹은 사람이 없다고. 아주 극소수만 안 먹었고 거의 다 중국 돈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1대1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1대1로 들어갔던 국가들 전부 알거지 돼가지고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책임감이 있지, 책임이 있지. 왜? 중국이란 괴물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란 괴물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중국산 물건 안 사주고 한국산 물건을 640조 원치 앞으로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 북한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떼가 동북 삼성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2009년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장광근 사무총장이 북경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그 싱크탱크죠. 정책 개발하는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하부 기관인 차하얼 학회랑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1대1로 들어간다고 그거 협의했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니까는 중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자기들 밥그릇에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거기서 조금 돈 좀 얻어먹고 거짓거리 하려고 그 지금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 정치인들이 나라 중국에다 나라 팔아먹고 자기들 돈 좀 벌어먹으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자기들 밥그릇에 날아가거든. 중국이 한마디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야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하라, 자진 사퇴하라. 아니 뭘 잘못했는데 자진 사퇴를 합니까? 자진 사퇴하라. 그 안 되니까는 저기 민주당의 종북 주사파 애들 끌고 와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남자 자식들이 이 그 저기 여성 대통령을 60이 넘은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지금 5년 동안 쳐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힘이고 저기 뭐 유승민이 뭐 하태경이 홍준표 다 그 나무를 그 밥이고 심지어는 윤석열이가 그 맨 앞에 가가지고 손에 피 묻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 국민의 힘에 가가지고 중국의 나라 팔아먹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근데 그 좋다고 가가지고 줄 서가 찍으면은 짐승도 그래는 안 해요. 짐승도. 국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4년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탄핵 반대 외치시던 분들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놓고 국정원장들 다 집어넣고 국정원 마비시키고 했는데 그 좋다고 가가지고 아이고 윤석열이 왔다고 좋다고.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도. 이 젊은 사람들 보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그 줄 서가 계시면은. 자 중국인들이 지금 11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고 저기 뭡니까? 저기 유학생들 7만 명. 거기다가 이중 국적자 뿐만 아니라 저기 불법 체류자 하면은 한 15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일자리 다 가져가고 그 150만 명이 아파트 2채 3채 사고 그런데 아무런 규제 안 받아. 오히려 중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상가 매각하고 세금을 못 내가지고 아파트 매각하면은 그거를 중국 애들이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봐주고 있고 국민의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지금 중국 애들이 2조 원 넘게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30억을 해먹었대요. 한 명이. 중국인 한 명이 30억을 해먹었다고 기사 났더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저기 30억을 의료보험 받아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몇 년을 들어가 있어도 30억을 받아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기 투표권도 저기 뭐야 지방선거 투표권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주민자치기본법이 뭡니까? 그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거는 중국 애들이 오면은 중국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돼가지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야 주민등록증 갖고 와봐 그 금융정보 갖고 와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갖다 줘야 돼.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이에요.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 보고 있다고. 예? 지방자치경찰제가 뭡니까? 지방의 시장 도지사가 경찰 간부들 임명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성범죄 저지르고 마약하고 우리 애들한테 마약 갖다 팔고 성추행하고 하면은 그거 단속됩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중국 애들한테 넘어갔는데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된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홍준표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뭐 최재형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나라 새롭게 만들고 헌법 지키고 국가보안법 지켜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하고 손잡고서 이 중국을 해체하고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울 세력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윤석열, 최재형, 뭐 홍준표 다 서울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잘난 사람들인데 역사를 모르니까 하는 짓을 보세요. 대통령 후보면 기본적으로 tuk치면은 이승만, 박정희에 나와야 돼. 건국과 부국, 강병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다시 이 나라 세우게 돼.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역사를 모르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 짐승 같잖아. 밥그릇 하나가 있으니까 개들 여러 마리 달려가 서로 먹으려다 판 엎어지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국민혁명당이 매우 중요한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 1천만 명 당원이 되면은 우리가 중국 해체하고 북한 주민들 구출하고 만주까지 우리 떼내고 중국인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순식간에 일자리가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돈이 필요하신 분들 국민혁명당 당원이 되십시오. 자, 대한민국 국무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1958년 대만을 태하는 태도에 관한 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만은 미 국무성의 조정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중국 분할을 195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정신, 중국을 해체하겠다는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G2 국가를 만들겠다. G2가 된다는 건 북한 흡수통이라고 만주, 동북, 삼성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국민혁명당의 그 가는 방향이 잘못됐나요? 적어도 정당이면 이렇게 거대한 큰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국민의힘 뭐예요? 저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 동네 그 양아치들 그 저기 하는 짓거리 그 참 지저분하지. 무슨 공작하고 야 그리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투표를 하면은 1학년 2반 애들은 1학년 1반에 와서 투표 안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하는데 다른 당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역선택 가능하도록. 그게 뭐예요? 부정선거. 다 그렇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당의 선거 대통령 후보 뽑는데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
그거 역선택 가능하도록 하자고 한 사람이 그 홍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 민주당에서 만만한 사람 밀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뭐 다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예. 자, 그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의 김정은이 있고 왼쪽에는 최근의 김정은이 있습니다. 예. 자, 브룩스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정은 얼굴을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열병식 할 때 나온 그 김정은입니다. 예. 자, 브룩스 전 사령관이 전 주한미 사령관이죠. 북한을 한미동맹 체제에 편입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휴전선의 군사력을 빼가지고 북한은 북쪽 접경지역, 남한은 해군 공군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휴전선은 사실상 군대가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러고 북한군들이 전부 다 북중 접경지대에 지금 그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해군 공군 계속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이 말한 대로 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자, 왕이가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9월 15일 날 한국 공장들 중국에서 빼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거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9월 15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숲이 너무 많아. 너무 우거졌어. 기차도 너무 새 거야. 선로도 이 영상 보면은 그 기차 밑바닥 선로를 보여주는데 바퀴도 새 거고 선로도 새 거고 기차도 새 거고, 나는 북한에 저런 새 선로 완전히 신빙인 저런 기차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진짜 북한에서 찍은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웍을 보면은 이거 한두 번 찍어본 솜씨가 아니에요. 참 북한 애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련되게 영상을 잘 찍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 했다고 믿어야 돼요. 설령 한국군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어디 강원도 어디서 저 폐선로에다가 미사일 이렇게 발사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 자, 북한이 미사일 쏘니 어디 됩니까? 평화협정 맺자는 애들 없어졌죠.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이야기 쓱 사라졌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북한이 미사일 쏘았어. 쏴니까는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 왠지 짜고 치는 고속 같아. 북한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한국의 군부는 문재인이 말 안 듣습니다. 문재인이가 왕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 500km짜리를 발사 시험을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중국 함정들은 서해에서 못 돌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9월 15일 날 국방과학연구소가 SLBM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앞으로 저게 다 중국 때리는 거지. 그리고 문재인이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한국군이 뭐 했습니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폭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 성공했어요. 그리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완전 홀인원 했죠. 홀인원 골프공 양궁 관역 한가운데 맞췄죠.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리고 ICM 발사할 수 있는 고체 로켓 엔진 시험 발사 성공했고,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중국을 겨냥한 무기 5가지를 한국군이 그냥 동시에 실험해 버렸어요. 오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북한이 미사일 쏜 건지 한국군이 쏘고 북한이 쏘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무가 너무 많아. 북한에 나무가 저래 많습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이 쏜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자, 이미 지금 북한은요 미국에 넘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옛날에 KGB에다가 소련의 정보기관 KGB에다가 미국의 CIA가 다 스파이를 심었거든. 근데 북한은 돈만 주면 되는데, 돈만 주면은 다 정보 갖다 주는데 그거 심는 거 스파이 심는 거 그거 뭐 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북한을 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 그러면은 미국이 아이고 사드 갖다 놔야겠네. 뭐도 갖다 놔야겠네.
그 한국군도 아이고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저기 우리 또 미사일 뭐 방어 시스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한국 이 한반도가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북한은 중국은요.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군비 증강하면 어찌 됩니까? 돈이 없죠. 지금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가랑이 째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저렇게 몽골 밑에 저기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내몽골이면 내몽골 지역도 분리시켜가지고 몽골에 붙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저기 티베트 다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저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만주에다가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뭐 한국 보고 시키면 되지. 한국이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부국광명정신 그걸로 우리 국민혁명당하고 미국이 손잡고 북한도 재개발하고 만주 재개발하고 만주에다가 주한미군 기지 설치할 때 한국군이 돈 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주면 되지. 돈 저 평택 지을 때 보니까 10조 하던데 10조가 돈이에요. 껌이지. 문재인이가 허공에 갖다 뿌린 건 돈만 해도 몇백조 되는데.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민혁명당의 12대 정강 정책 이게 중요한 거고 미국하고 한국은 국민혁명당은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저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만주를 개발하려면은 한국의 국민혁명당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자, 저기가 내몽골입니다. 내몽골. 남몽골이라 하기도 하는데 저기를 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주하고 저렇게 붙이면은 지금 미국이 미국판 1대1로 깔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뉴욕까지 철도도 놓고 그 송유관도 놔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게 뉴욕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러면 알래스카가 개발되겠죠. 중간에 캐나다가 개발되겠죠. 기차역이 서는 데는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 알래스카의 그 석유가 한반도로 들어오면 한국의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이 한국에다가 석유를 많이 팔아먹어 돈 벌고 한국의 물류가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저쪽 미국으로 철도 타고 가면은 또 운송비를 미국도 받고 캐나다도 받고 그래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한국이 저기 뭡니까 저기 물건을 많이 만들면은 그럼 시베리아 횡단 철도 타고 저 서유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돈 벌겠죠. 운송비. 그리고 러시아 가스도 좀 들어오고 석유 들어오고 그러면 러시아도 돈 벌어야 되고 미국도 돈 벌어야 되고 캐나다도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일 국가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주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인구가 1억 4천만 밖에 안 되는 러시아를 땡겨 와가지고 야 너 돈 좀 벌게 해줄게. 우리 한국 러시아 한국은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러시아 그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1대1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가스 좀 팔아먹고 그래 하자. 그렇게 이미 합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지역에 이게 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래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가 세 개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세 개의 공장을 동북 삼성, 한반도 묶어가지고 한국으로 만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묶어가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러면 여기가 떼돈 벌겠죠. 떼돈 벌면은 러시아, 미국이 석유, 가스 많이 팔겠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서유럽으로 가고 저기 워싱턴으로 미국 철도 타고 캐나다 지나서 가고 그렇게 이제 무역로를 갖다가 완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동북 한몽 연합 국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몽골을 침략하겠어요? 침략하게 왜냐면 몽골 애들이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에요.
같은 민족이라 같은 민족.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구려 애들이 몽골 애들이 고려에다가 여자들을 한 20만 명을 상납을 한다고. 고려에서 뭐 여자들 뭐 원나라에 갖다 바쳤다 그 몇 명 안 돼요. 아주 극소수고 한 번인가밖에 없어. 그리고 몽골 애들이 고려에다가 그 쌀도 갖다 주고 저기 뭐야 저 원나라 애들이 쌀도 갖다 주고 자기 나라 공주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여자도 갖다 바치고 한 20만 명을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남자애들 그 애 놓으면 처음에 그 엉덩이에 몽고 반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가 뭐 고려를 8번 쳐들어왔다는데 왜 8번 쳐들어왔는가를 잘 보면은 고려 사신들 고려에서 몽골 사신이 오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원나라에서 저기 사신 보내면 다 죽이고 원나라에서 공주를 고려 왕한테 보내는데 공주를 또 때려 죽인 거예요. 고려 왕이 자꾸 바람 피고 하니까 바람 좀 그만 피해서 말 한마디 했다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원나라가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았다고. 여러분 아시는 역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학자들 전부 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공부를 안 한다고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원나라가 고려한테 절절절 맸냐면은 한 번 쳐들어왔을 때 싹 다 죽이면 되지 왜 8번이나 쳐들어옵니까 힘들게. 야 우리 안 할게 돌아가 하면 또 돌아가. 그 다음에 또 죽이면 또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아예 안 하 이제 안 죽일게 돌아가 하면 왜 그랬냐면은 그 원나라 몽골애들이 만든 나라가 원나라인데 원나라의 시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조. 그 태조의 엄마가 뭐냐면 고구려 사람이야. 알랑구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 외갓집에 고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같은 관계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영국 제끼고 영국한테 상의 안 하고 하면은 영국이 저런 근본도 없는 자식하고 틀어버리면요 영연방 국가들이 52개국 아닙니까? 거기 인구가 24억이라고. 미국 해본들 인구 3억 아닙니까? 미국이 힘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영국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다 이야기를 한다고. 미국의 CIA를 영국이 만들어줬거든. MI6가. 그 영국 모든 게 영국 시스템이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종속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고조선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는데 고조선이 무너지고 그 모든 문화를 흡수한 게 부여가 무너지고 그 모든 그 권위를 흡수한 게 그게 고구려였어요. 고구려에서 고려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뭐 저가 힘이 셌다 어쨌다 하더라도 고려한테 가가지고 잘 보이고 해야지 주변의 민족들이 그래 쟤들은 근본이 돼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갑자기 동북 삼성에 갑자기 조선족 뭐 국가가 생겼다 쳐요. 그리고 걔들이 우리가 고조선을 이어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국에서 야 때려치아라 임마 하면은 걔들이 무슨 권위가 생깁니까? 전 세계가 인정해 주냐고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는 동북 삼성 쪽에 어떤 나라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그 동이족의 국가 고조선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려고 하면은 한국한테 와가지고 그게 저기 뭐 저희가 이번에 선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좀 잘 좀 저희가 이제 신장 개업했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래. 그럼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얘 쟤들 우리 같은 민족이야 인정해줘. 전화 한 통씩 해줘야지 그 권위가 서고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런 관계가 옛날에도 있었고 그게 고려하고 원나라의 관계입니다. 그 고려가 센 나라였습니다. 센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의 넘버 2 서열 넘버 2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원나라의 저기 그 궁궐에는 중국 애들은 저기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고려인들은 막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 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전부 새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저 지역이 한몽연합 국가가 되고 동북 삼성이 한국 영토가 되면은 저기 주한미군 다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보고 기지 하나 만들어줘. 기지 만들어 주겠지. 그럼 한국이 다 그 견제하면은 미국은 할 게 없지. 그래서 한국 몽골 연합국가가 되는 거를 미국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뭡니까? 알래스카의 노움시에 한국의 북극 전초기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기 아라운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해양 탐사선이 그 나라 영토에 들어가가지고 조사한다는 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면 한국의 그 아라운호가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앞바다인데. 그 뭐야? 미국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 알래스카의 석유를 한국이 왕창 사주면 야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 미국이 한국한테 야 나토에도 좀 가입해라. 야. 일본은 자기들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됐다 저를 꺼져 하는데 한국은 나토에 가입할 생각은 없는데 나토에 가입하라 하고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에 가입하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정보동맹에 가입하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알래스카산 원유 구입 큰 손이다. 한국이 알래스카를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베링에 건너가지고 직접 한반도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알래스카산 석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제해가지고 주변 국가에 또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지나야 되는데 러시아 연해주 지나면서 뭐 합니까? 그럼 러시아 가스도 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동북 삼성을 다 먹겠다 해도 반대할 나라가 없는 거죠. 2021년 중국 민주화 포럼 하는데 저 뒤에 지도를 보시면은 동북 삼성을 지도 걸어놓고 같은 색깔로 표시해놓고 태극기 걸어놓고 저러고 미국 애들이 그 미국 엘리트들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민주화 포럼을. 중국의 민주화는 중국을 해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라라는 미국의 지식인 사이트가 있는데 중국의 산동반도는 원래 한국 땅이다. 자,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제 나라의 산동반도에 옛날에 이정기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세운 제 나라가 있었다. 여기 다 고구려 유민들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를 형질학적으로 뭐 DNA 분석을 하니까 저기 동북 삼성 산동반도 여기 한반도에 있는 애들은 동일 민족이더라. 종자가 같더라. 같은 민족이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뭐야? 산동반도까지 떼내겠다는 거예요. 산동인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이에요. 이게 미국의 지금 그 최고 엘리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이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고조선사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한국의 해병대가 어디가 있어야지? 몽골에 가 있죠.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군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한국의 특전사도 몽골 가서 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한몽연합 그 몽골의 그 군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또 훈련받고 그래요.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미 한국하고 몽골 사이는 이미 서서히 군사 협력이 이렇게 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이 저기 몽골 가가지고 사막에 나무도 심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홉수골에 저기 호수가 있는데 저기 울란바토르를 지나가지고 강이 바이카로스로 빠지고 중국 쪽으로 나가는데 저거를 갖다가 한몽연합국가가 되면 어찌 된다? 한국이 저기다가 강에다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길을 돌리면요. 고비 사막으로 물길이 흘러가고 고비 사막이 푸르른 숲이 되고 하면은 몽골이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몽골이 그 우리나라 갈비찜 있죠. 갈비찜. 그게 몽골에 가면 허르흑이요. 허르흑. 음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문화같이 저기 우리 양아치 벼슬아치 할 때 아치 그게 몽골 말로 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화도 같이 음식도 같이 말도 까보면 비슷한 거 많다고. 그 저 넓은 영토로 300만 명이 어떻게 그 관할합니까? 그러면 한몽 연합국가 만들어 가지고 연방이 되는 거야. 연방. 그러면 고려 연방이 돼요. 고려 연방제. 우리 좌파들이 맨날 고려 연방제 하더만 고려 연방제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실 저 정도 물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들어가면 바로 옆에다가 물길 하나 터가지고 고비 사막으로 내보내고 거기다가 저수지 만들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해요? 잔디 깔고 나무 심고 거기다 뭐해? 아파트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면 야 이거 바로 고비 사막에 아파트 지어버리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한국이 들어가면은 저기 척박한 땅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 그냥 초목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카자흐스탄 저기 뭐 티베트 저기 가보면은 다 그 한국 애들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보니까는 한국 가면은 다 좋아한다니까. 역사적으로 다 돌골 투르크 뭐 그 형제 민족들 아닙니까? 흉노 뭐 다 걔들이야. 자, 러시아는 이쪽 연해주에 자꾸 중국 애들이 들어오니까 한국한테 땅을 주겠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3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제3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거예요. 왜?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 뭐 석유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한국이 뭐 저기 그 영토 야심이 있어 가지고 침략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이 만주 먹고 뭐 한몽 연합 국가하고 그러면 러시아는요. 이 극동 지역에다 군대를 놔둘 이유가 없다고. 왜 한국이 쳐들어갑니까? 안 쳐들어가지. 지금은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게 중국 애들이 자꾸 들어오니까는 중국 애들 막으려고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애들이 막아주면은 저 극동 지역에 군대를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군이 저기 쳐들어가겠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예. 한국군이 쳐들어가면은 아마 그 푸틴이 그 파티를 할 겁니다. 한국군 침략 뭐 저기 축하 파티. 왜 한국군이 들어가면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한국이 뭐합니까? 우물 파주고 나무 심어주고 학교 만들고 기술 가르쳐주고 그 지역이 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한국군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에서는 한국군이 제발 들어와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들어가면은 그냥 평화가 됩니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그래서 러시아도 저 동북 삼성 한국 먹는 거 오케이, 한몽 연합국가 오케이, 미국도 오케이, 영국도 오케이, 저기 호주 오케이, 뭐야 저기 저 프랑스도 오케이. 한국이 시장이 커지면은 프랑스나 뭐 저 프랑스는 저 프랑스의 고급 뭐 샤넬이 프랑스 건가요? 뭐 그런 것들 한국이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영국은 도자기도 많이 팔아먹고 영국산 골뱅이도 한국에 많이 팔아먹고 한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 될수록 전 세계가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남 해코지 안 하고 잘해주고 하면은 복이 막 쏟아지는데 일본은 평소에 딴 데 가가지고 좀 이제 야비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냐? 지금 뭐 지진, 해일, 화산이 뭐 7개 터졌대요. 해일, 뭐 저 폭우, 홍수, 국가 시스템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예. 전염병까지. 아마 그 일본은 이제 국가로서의 이제 그런 앞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힘들고 계속 그냥 꼬꾸라질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완전 끝났죠. 홍수로 5월 달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제 부도 난다 그러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잘 봐야 돼요.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들 자 보시면은 중국이 하은주 자기 민족들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은주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라가 뭐예요? 동이족 복희 태호 복희할 때 복희가 그 동이족 아닙니까? 상나라 은나라의 국호가 상입니다. 예.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라 가지고 은나라를 하는데 그 원래는 그 이름 국호는 상이에요. 그 동이죠.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만든 애들이 그 상나라예요. 상나라에서 그 뭡니까 점칠 때 그 거북이 등딱지 뼈에다가 뭐 점괘를 쓴 게 그게 갑골문자인데 갑골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근데 갑골문자를 해석을 하고 읽으려고 하면은 한국말로 읽어야지 그게 해석이 되지 중국말로 읽으면은 해석이 안 된대요. 그 한국말 중에서도 더 정확한 거는 저기 경상도 말. 경상도 사투리가 저 고조선 저 상나라 말이었다고 그러네. 상나라 애들이 나중에 그 통째로 저기 어디로 들어오냐면 저 경상도로 들어옵니다. 뭐 저 상나라가 무너지고 낭낭 거쳐가지고 저기 뭐 저 뭐야 경상도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떼시자 있죠. 떼시 뭐뭐 할 때 떼시자 적어놓고 중국 애들은 뭐 이렇게 읽는다고 시라고 읽는다고 시. 근데 옛날 고대 발음은 떼시자를 적어놓고 적이라고 읽었다. 적. 우리 어릴 적에 뭐뭐 할 적에 그러죠. 적으로 읽어야지 그게 해석이 되고 발음이 되는 거지. 중국 말처럼 떼시자 적어놓고 시자로 읽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쓰고 있는 한자 그거 동이족 문화요. 하은주 했는데 하나라, 은나라 동이족, 주나라, 주무왕은 서이족이네. 서이족.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그 동이족. 지금 뭐 한족 할 때 한나라는 그 한족이 아니고 그 만이족이란 종족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네요. 그 56국 선비가 뭐예요? 선비할 때 선자가 고조선 할 때 그 선자 아닙니까? 이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선비예요. 그래 고구려하고 선비족 말이 같아가지고 둘이 막 치고받고 서로 고구려가 약탈하고 막 그랬어요. 선비족 애들이 만든 나라가 뭐예요? 남북족, 수나라, 당나라, 모형선비, 오한선비, 모형선비, 탁발선비, 우문선비, 단선비가 나중에 거란이 되고 모형선비, 수당은 저 탁발선비 애들 아닙니까? 그 수나라,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말이 같았어요. 당나라 저기 뭐야 백제 뭐 저기 왜 어디가 저기 신라 다 말이 같았다 하더라고. 딱 고조선에서 다 내려온 애들이니까. 그 5대 16국, 5대 19 돌고족, 요나라, 선비족, 거란족이 선비족입니다. 예. 송나라도 한나라, 한민족 그 한족이 만든 줄 알았더니 돌고족, 사타족 계통 애들이 만들었다 그러네. 금나라, 주선, 조선족이죠. 여진족. 몽골, 원나라, 몽골이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 아닙니까? 명나라, 회족이 뭐 이슬람, 청나라, 여진, 조선족.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자 그 동이족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그걸 해석을 해야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문신고라는 그 저기 뭡니까 우리 뭐 칼에 뭐 고고학적으로 뭐 글 쓰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거를 읽는 책이 있는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금문신고인데 양계초 선생이라는 그 중국의 대학자가 써놓은 책인데 2%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상도 김씨 경상도 그 우리 재야사학자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보더만은 그 2%를 채워준 거예요. 왜? 경상도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역사도 없지, 말도 없지. 지금 우리 중국 뭐 위대한 중화민족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입는 치파오 있죠. 치파오 옆에 쭉 찢어진 옷. 그거는 만주족이 입던 옷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음식 그거 다 만주족 음식 아닙니까? 그나마도 없었는데 문화대혁명 하면서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자가 동이족 아닙니까? 동이족. 예. 근데 동이족 공자를 가지고 전 세계 공자 학당을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의 나라 문화, 남의 나라 그 동이족 출신 한민족 그 계열의 공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생색내고 장사하고 있는 게 그게 중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딱 집어줘야 돼. 적어도 그 나라의 정당이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 정도 역사는 동북아시아 역사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정치를 하지. 홍준표, 윤석열이, 최재형이, 유승민이 대통령 감 맞습니까? 천박하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은. 역사를 모르니까 짐승이 되는 거야. 자,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이민족에게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몽골 침략기 원나라 11세기에는 인구의 91%가 사라지고 9,347만 명에서 원나라가 끝날 때 보니까 887만 명 91%가 뭐 죽든지 전쟁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뭐 재난이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91%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한족들, 화족들 씨가 남아 있겠습니까? 다 말랐겠지.
여진 침략기 청나라 17세기에는 인구의 86%가 사라졌다. 1억 청나라 시작할 땐 1억이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1,400만이래요. 원나라 때 한번 싹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금나라 때 청소하고 원나라 때 청소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애들 청나라 때 다 청소했으면 저기 화족 애들 오리지널 중국 민족들 그 씨가 남아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 민족의 중국인들 90%가 한족이라 하잖아. 그건 뭐야? 중국 공산당이 한족이란 걸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 씨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이분도 역사학자신 것 같아요. 계속 중국 역사학자들 논문을 분석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는데 여러분 여기 가셔가지고 꼭 좀 보시고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원들은 이런 역사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돼요. 야 동북 삼성 저 먹으려고 하면 역사를 알아야지 먹지 가가지고 힘으로 그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안 되는 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힘으로 뭐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유 그 후아유 누구세요? 양키 고홈 그래야 된다고. 근데 한국이 들어가면요. 아이고 아재 어디 갔다 왔어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하셔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 이야기하고 그 우리 청나라 그 다 민족 같은 민족 옛날에 만주족하고 만주족 말하고 저 한경도 말하고 통했대. 말이 같았대.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해야지 주변 민족들을 우리가 다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한류가 뜨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이 해체되면요. 저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신생국가로 독립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한국에 빨려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한국으로 빨려들지. 주민투표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야. 땅 가지고. 그러니까 자고 일라면 한국이 주변 국가들이 땅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갑자기 막 줄 서가지고 인구가 막 3억 4억 되고 뭐 땅이 넓어지고 그래 됩니다. 중국 공산당 없어지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도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됐어요. 여당 야당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예? 자 국민혁명당 이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 만주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핀란드까지 간대요. 이거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만주에서 출발한 한반도 만주에서 출발한 그 종족들이 빗살무늬를 토기를 가지고 핀란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 DNA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홍산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고조선입니다. 예. 저기 있었는데 저기서 저 상나라 애들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애가 상나라 그 용산 문화 동이족 치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대구 대문구 문화 동이족 앙소 문화 저기 화족 문화 중국 문화는 저기 저 구석탱이에 맨 왼쪽에 보시죠. 저기가 앙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극동 이쪽 다 그 동이족 영토에 있다는 거예요. 상나라 나오죠. 상나라가 하나라를 집어삼켜. 근데 하나라가 나중에 전쟁하러 갔는데 하나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 상나라를 무너뜨린다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 춘추전국 시대가 생기고 뭐 저기 엄청나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누가 종식을 하냐면 진시황이 종식을 하는데 그 진시황이 동이족이다. 그래서 평정 후에 분서 갱유를 했는데 분서는 책을 불사지르고 갱유는 유학자들을 갱을 파고 토구를 파고 그냥 땅에 묻었어요. 그랬는데 왜 묻었냐? 한족 문화를 갖다가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거야. 한족 문화 저런 근본도 없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자 다 죽여 다 없애버려. 그래 된 거면 그래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앙소 문명 그 박물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 가셔가지고 한국 인종의 변천 과정 요거는 꼭 좀 보세요. 예. 앙소 문명은 현재 중국 남방인과 유사하다. 현재 중국인은 남북방 사이에 인종적 구분이 뚜렷하다. 고대 중원을 차지했던 남방인이 점차 북방인에 밀려났음을 암시한다. 이 뭐냐면
이 중국의 화조개들이 다 저 남쪽으로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산동 반도니 저 동북 북부 지역 차지한 애들은 다 동이족 계열이라는 거예요. 자, 요동에서요 선비족이 저렇게 내 고조선이 망하고 고조선을 이어받은 애들이 또 뭐야 부여가 나오고 선비족이 나오는데 선비족의 기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만주 선비족 애들이 선비산에 모여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선비족이 되는데 쟤들이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5, 16국가 천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수나라가 왜 고구려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당나라 수나라가 자기들이 선비족 고조선 이어받았다고 하니까 고구려는 야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러고 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고조선의 수도가 고구려에 있었고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고 선비족이 그 발원지도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야 너가 임마 너가 수도가 다 임마 고구려 영토 안에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당나라 수나라는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고조선의 수도를 자기들이 회복을 해야 되고 그 선비산 자기들의 발원지 선비족의 발원지도 자기 영역으로 회복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이 천하를 통일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같은 애들. 그리고 저기 나중에 우리 신라 때 법흥왕부터는 법흥왕이 모죽지왕인데 법흥왕 때부터는 모씨들이 또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저 중원에 있던 그 모씨, 모용 뭐 이쪽 애들이 이 한반도로 들어가가지고 또 정권 잡는다고. 그게 가능했던 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고조선 애들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먹었는데 옛날에는 다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용인이 가능했던 거죠. 자, 저 보시면 기자조선 수도 다 고구려 강역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중국의 상황을 볼까요? 흥다 그룹 부도난데 357조래. 근데 흥다 그룹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전역의 부동산 기업들 지금 줄줄이 다 부도난대요. 중국 당국이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며 부동산 가격 통제하면서 급격하게 부동산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4개가 부동산 업체가 파산을 했고 하루에 한 개꼴로 파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상우의 문명 개화를 가서 보세요. 자, 흥다 부동산이 50% 판매해도 안 팔린대요. 1년 안에 상한 채무가 75억 달러가 8조. 망한다는 거예요. 은행 한 150개에서 200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왜? 은행에서 다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 무너지면 은행은 돈 못 갚죠. 그럼 은행 중국에 있는 은행 150개, 200개 무너지고 그리고 얘들이 뭐 돼지, 곡물, 전기차, 미네랄워터, 유제품, 석유, 산업 전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흥다 무너지면 산업 전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은행 줄도산하고. 그것만 있나요? 다른 기업들도 다 무너지는 거지. 다른 부동산 업체들. 자, 중국 내부 상황을 보시면 중국 전역이 침수가 되고 있어요. 5월달부터 비가 왔대요. 근데 배수로가 가짜래요. 그 배수로 철망을 열면은 배수로가 있어, 배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맨 땅이래. 상해, 베이징도 다 그런 식으로 지었다는 게. 모든 게 가짜야. 역사도 가짜고, 저 나라 글도 가짜고, 배수로도 가짜고, 공업 기반이 붕괴하는 거지. 대량 실업자 발생하고, 산사태 나고, 그 뭐 싱크홀,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붕괴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돼지, 가축, 식량들 소실되고, 식량 부족하고, 올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얼어 죽을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전기 부족, 제철소 가동 중단. 그러면 철판을 못 만들면 자동차, 뭐 조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물가가 막 폭등하는 거지. 미국 제재로 최신 반도체,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방산업체들 다 부도나겠죠. 중국의 군사력이 붕괴가 되겠죠. 미사일 저것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열어가지고 안에 다 소재를 해줘야 돼요. 인공위성 3년에 한 번꼴로 띄워야 되는데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 떨어지고 나면은 쏘아 올리는 돈이 없으니까는 기술이 없으니까 부품이 없으니까는 인공위성 뭐 쏘아 올리지 못하면은 미사일 만들어 놓은 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자, 전투기, 함정 그거 전부 다 돈입니다. 유지보수 하려면 돈이 없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가지고 다 나간다. 한국, 일본 기업들 다 탈출하고 있다. 그리고 얘들 돈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카지노 다 몰수하죠. 그리고 뭐 민간 기업들 다 몰수하고 저기 연예인들 다 조져가지고 돈 뺏고 그러고 있어요. 자, 외환보유액에 3조 달러가 있다 해도 1조 달러는 그 미국 채권이니까는 못 써. 그리고 1조 달러는 단기 외채 뭐 돌아오는 것들 부채들 상환해야 되니까 보관해야 돼. 그리고 한 8천억 달러는 저기 무역 대금 돈을 줘야지 돼지고기고 쌀이고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실제로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달러가 한 2천억 불에서 3천억 불인데 수출 안 되지. 기업들 다 빠져나가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들한테 보너스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고 1,800만 원 이상은 인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뭐예요? 사실상 개인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하는데 공동으로 부자가 되자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세금 계속 높이죠. 그 자영업자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회주의 가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다 죽으면은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그러면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자, 중국 전역에서 홍수로 이재민 급증하고 있고 불만 세력이 폭증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줄도산, 은행, 부도, 부동산 거품 붕괴, 사교육 금지, 영어 교육 금지, 시진핑 사상 교육, 우민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전염병이 퍼졌다 해가지고 전국 다 통제하고 있고 도시들 통제하고 있고 저수지 9만 8천 개 중에 8만 2천 개가 부실공사고 조만간에 터지겠죠. 산사댐 터진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국 군벌끼리 이제 내전 벌이고 있고 북한 무너지면 난민들이 만주로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총 들고 IS 탈레반 역할을 할 거고 북한의 마약 이런 것들 중국으로 다 유입될 거고 이제 중국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해체하고 고구려 부활 만주 먹으러 가야 됩니다. 국민혁명당 당원이 1천만 명이 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국민이 먼저다 운동에 참가하실 분들 당원 가입 1544 5556으로 당원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온라인 당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혁명당 TV도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 추천인 쓰라고 하는 거 추천인에다가 성, 상, 훈 제 이름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당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010-6839-9643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저기 뭡니까 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들 국내 정세 돌아가는 것들 쭉 문자로 해가지고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을 가지면요 그 꿈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중국 무너진다 반중 운동 계속하니까 3년 만에 중국 무너지잖아요. 예. 북한 무너진다 제가 방송을 3년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 무너졌잖아요. 문재인 무너진다 문재인 무너졌잖아 지금. 이재명 무슨 부동산 개발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굴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겁에 질려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 그 부동산 그 조사를 누가 해요 지금? 문재인에서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친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내분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에 여당 야당 둘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다음에 다음번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